건강기능식품 업종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신뢰성의 전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이기에 다른 업종의 상품들보다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구매 동기가 부여되어야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생각을 하며, 법적인 부분도 까다롭기 때문에 어떻게 광고스럽지 않고 법적인 문구도 지키면서 고객들에게 신뢰랑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터 유현수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업종 성공 사례와 마케팅 제안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브리핑, 두 번째 마케팅 전략 수립, 세 번째 디지털 마케팅 미디어 믹스 전략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경쟁사의 디지털 마케팅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와 더불어 건강에 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져가는 시장은 건강기능식품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져가는 시장 속에서도 가장 고객 유입이 큰 시장은 온라인 시장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대기업들의 경우 커져가는 온라인 시장 속에서 검색 광고 및 DA 매체의 막대한 자본으로 공격적인 진입을 통해 신규 브랜드의 진입을 막고 있었고, 제가 맡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H사는 이러한 포화 시장 속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H사는 이제 막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입한 업체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홈페이지도 최적화가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사용하고 있는 광고 매체는 네이버 검색 광고, 그 중에서 파워링크 광고뿐이었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있어서 한 달간 전화 한 건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경쟁이 적고 대표님의 개선 의지가 있으므로 마케터인 제가 관리를 한다면 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속에서 충분히 업체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H업체가 정확한 마케팅 전략의 진행 단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제가 세운 마케팅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고객들은 어떤 경로로 제품을 구매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고객들은 제품 함유 성분에 대한 인지 및 검색 후 유사 제품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거쳐 구매를 결정하는 걸로 나타났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의 타임라인을 정비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매체인 네이버 검색 광고를 최적화시켜 고객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지 및 검색을 잡고 유사 제품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구매 결정까지 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이러한 과정으로 고객들의 구매 전환을 이끌어낸 후 사업 확장과 브랜딩을 위해 페이스북과 GFA 매체를 제안드렸습니다. 현재 네이버 최적화, 바이럴 마케팅 단계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며 실제로 1000% 이상의 효율을 냈으며 사업과 매체 확장의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드릴 내용은 검색 광고와 바이럴 마케팅을 제가 어떤 주안점을 갖고 진행하였고, 이에 관한 건강기능식품 업종에 관한 제안과 앞으로의 매체 확장에 대한 운영 전략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마케팅 미디어 믹스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 네이버 검색 광고입니다. 기본적 검색 매체인 첫 단계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네이버는 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입지 확보와 브랜드 미인지 고객의 전환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매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색 광고에는 크게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이 존재합니다. 우선 저는 파워링크는 유입, 그리고 쇼핑 검색을 전환을 KPI로 설정 후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파워링크에서는 고전환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고전환 키워드를 찾는 방법으로는 우선 최대한 제품 관련 키워드를 많이 넣은 후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 키워드 검색량과 예산을 고려하여 입찰가를 부여하고 실제로 클릭과 전환이 일어나는 추이를 보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갑니다. 효율이 없는 키워드는 입찰가를 내리고 고효율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발굴해 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 카테고리별, 제품 상세별 분류를 같이 해주면 품질지수, 입찰가 관리를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룹별 소재 세분화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검색 니즈에 맞는 연관성 높은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상품 군별로 그룹을 나누어 그 그룹군에 맞춘 확장 소재 이미지를 넣어주고 가격 링크나 추가 제목 등을 통해 장점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 관련 키워드로 고객들이 검색을 한다면 비타민 D 제품 사진을 노출시켜야 하며,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가격 링크를 써줌으로써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클릭 유도, 품질 지수 향상에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과장 등의 허위 광고에 걸릴 문구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성상 건강기능식품은 시즌성 이슈가 많기에 이를 계속 체크하여 가족, 선물, 연말 시즌 집중, 진행, 고전환 고클릭 시간대별 입찰가 조정과 관리를 진행해야만 비용은 최대한 아끼면서 고객들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쇼핑 검색으로 넘어가자면 구매력이 있는 네이버 쇼핑에 포함된 광고로 매출과 바로 연결이 가능하기에 이를 이용하여 전환을 노리고자 했습니다. 쇼핑 검색은 브랜드 키워드와 건기식 상품 키워드 분리 운영으로 CPC를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쇼핑 검색에 있어서 건강기능식품 업종 주안점은 자사의 상품이 팔릴 확률이 높은 시기를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는 동안 건강기능식품의 특징은 어느 순간 특정 상품이 잘 팔릴 때가 다른 업종보다 많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TV에는 건강과 영양제가 한번 소개된다면 단기적으로 그 상품이 잘 팔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기회가 오면 관련 상품 소재 입찰가를 조정해서 단기적으로 상응이 노출에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제품 특성상 타겟 연령대나 성별이 나누어져 있기에 상품 소재별로 타겟이 될 만한 연령대, 성별 등 설정해 두고 이를 관리해야 되며 주기적으로 전환이나 클릭이 안 나는 소재는 제외 키워드 설정을 통해 효율을 높여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검색 광고 시 건강기능식품 업종 운영 전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탈을 막고 전환 수를 늘릴 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 업종에서 광고든 홈페이지든 제품이든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신뢰성의 전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이기에 다른 업종의 상품들보다 소비자들에겐 충분한 구매 동기가 부여되어야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생각을 하며 법적인 부분도 까다롭기 때문에 어떻게 광고스럽지 않고 법적인 문구도 지키면서 고객들에게 신뢰랑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바이럴 마케팅으로 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결론은 소비자들의 실리뷰가 온라인상에 노출된다면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구매 동기를 얻을 뿐더러 그 리뷰를 가지고 제품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여 홈페이지도 최적화를 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제가 진행했던 바이럴 마케팅은 블로그 체험단과 기자단,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이럴 작업 후 검색 광고에 유입되었던 고객들이 리뷰나 블로그 글을 보고 구매를 하기 시작했고, 이는 검색 광고 내에서도 높아지는 클릭률과 낮아지는 이탈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배포된 바이럴 글들, 사용자의 리뷰는 단순 온라인 배포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사실 아쉽습니다. 저는 이를 쇼핑몰 홈페이지 최적화를 위한 제품 상세 페이지 디자인까지 이어지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실제로 H업체는 바이럴 마케팅 진행 후 온라인상에서 고객들이 실사용자의 리뷰를 보고 구매 동기를 받고 H 홈페이지에 유입되기도 했으며, 홈페이지 내에 리뷰 작업을 안 해도 상세 페이지에 있는 리뷰 예시를 보고 이탈하는 경우도 적어졌습니다. 앞서 진행한 검색 광고와 바이럴 두 가지 절차를 걸쳐 효율이 남으로써 H업체는 12월달, 1월달 200% 스펜딩 증액과 바이럴 마케팅 300만원 투자 확대, 매체 확장에 예산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SNS와 DA 매체를 같이 운영하시기를 추천드렸고 실제 집행 예정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입니다. 앞선 검색 광고는 구매 동기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우리의 제품을 노출시켜주는 역할이며, 바이럴은 그들에게 구매까지 이어지는 동기를 자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확한 타겟을 지정해서 고객들에게 직접 다가가기 위한 페이스북 매체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세부 타겟팅이 가능할 뿐더러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낮은 광고 피로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각 캠페인별 KPI를 설정한 후 집행을 통해 정확한 목적별 캠페인을 운용해야 됩니다. 이때 캠페인 안에 세트를 소재별 타겟팅별로 나누어 진행해야 정확히 어떤 소재와 타겟팅이 좋은 효율이 있는지 금방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첫 세팅 시 캠페인별 목적을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으로 나누며 올바른 예산 분배로 신규 유입과 전환을 동시에 상승시키는 데 주력을 다하는 편입니다. 페이스북은 소재도 중요합니다. 소재를 운영할 때는 거부감이 낮으며 신뢰도를 줄 수 있는 소재를 기획하며 소재 반응을 정확히 체크하기 위해 세트당 1개의 광고로 직접 관리를 진행합니다. 세트 하나에 광고 소재를 여러 개 넣어버리면 페이스북 특성상 가장 효율이 좋은 소재에 예산이 몰리기 때문에 다른 소재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저 로그인 기반 정보를 통해 세트당 타겟팅으로 구매 니즈가 있는 유저를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다음은 GFA입니다. GFA를 다양한 배너 광고 중 GFA를 선택한 이유는
건강기능식품 주요 타겟인 40대에서 이제 60대 연령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 지면에 노출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 가능해 수정이 용이하고 더 유연한 세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선정했습니다. GFA는 배너 광고이기에 디자인 쪽 요소도 중요하지만 눈에 띄는 카피라이팅이 필요하며 이 카피라이팅의 안정성과 인증 기간에 관한 강조를 심어주어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신뢰성을 좀 전달을 해야 됩니다. 또한 주력 노출 지면을 앞서 말했듯 4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은 밴드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쌓인 건강기능식품 구매층이 남긴 수요 데이터를 근거로 상세한 타겟팅을 운영하며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집행의 타겟팅에 GFA의 데이터를 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건강기능식품 업종에 대한 성공 사례와 제안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